정말 놀랍네요. 이 과일나무 번식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아직도 결과가 믿기지 않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있을 법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과일나무를 번식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종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정 가위입니다. 당연히 삽수를 자르고 준비해야 하니까요. 작은 대야도 필요합니다. 번식 과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여기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용할 커터칼도 필요합니다. 계피, 가루도 필요합니다. 아마 집에 조금씩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나중에 정확히 어디에 쓸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번식법의 비결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버드나무 잎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버드나무에는 뿌리 내림과 관련된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삽수를 담가둘 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의 주인공인 삽수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3가지 다른 과실수로 시도해 볼 겁니다. 레몬나무 삽수, 복숭아나무 삽수, 그리고 구아바나무 삽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발포 폴리스티렌 판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텐데 아마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아니메, 유니셀 혹은 텔고포르 등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삽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실수 나무로 직접 가서 전정가위로 구아바 나무 가지 하나, 레몬나무 가지 하나, 그리고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를 자릅니다. 3개의 삽수를 준비했으니 이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장가지들과 잎은 거의 다 제거해줍니다. 원한다면 잎을 몇 개 남겨둘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부 다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삽수에는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잎을 통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할 식물 조직이 적을수록 초기 단계에서 탈수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삽수를 완전히 다듬고 준비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절반 정도 채워줍니다. 저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염소가 없는 물이나 빗물 혹은 생수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이 방법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인 버드나무 잎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버드나무 잎을 한 큰술 정도 물에 직접 넣고 30초 정도 잘 저어주세요. 버드나무는 인돌부치르산과 살리실산 같은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이런 번식 작업에 특히 유용하며 뿌리 내림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저어준 뒤 이 화합물들이 물속으로 서서히 우러나오도록 두세요. 혹시 이런 버드나무 잎이나 껍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란에 정보를 남겨둘게요. 그래도 못 찾으시겠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찾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선택 사항이지만 제가 추천하는 단계를 진행할게요. 바로 과산화수소를 조금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3%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건데 보통 구급상자에 하나씩 있는 10볼륨짜리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서 용기 전체에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주로 물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꺾고지한 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과산화수소가 20볼륨, 즉 약 6% 농도라면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단계는 권장사항일 뿐 완전히 선택사항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없더라도 이 방법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을 갈아줄 때 항상 같은 비율로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꺾고지한 식물들을 다시 가져와 볼까요? 보시다시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야 크기에 비해 너무 기네요. 나중에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게 완전히 번식기 안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높이를 계산한 다음 용기 크기에 맞춰 절반보다 약간 아래쪽을 잘라줍니다. 3개의 꺾고지 가지를 알맞은 크기로 다듬었으니 이제 자른 부위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 알로에 베라가 있다면 그 젤을 활용해서 꺾고지 가지의 아랫부분을 꼼꼼하게 발라줄 겁니다. 자른 부위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2단계는 선택사항이지만 알로에가 해당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꺾꽂이 가지의 초기 상태를 좋게 만드는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추천합니다. 그 다음 바로 계피 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자른 부위에 소량을 묻혀 가볍게 덮어줍니다. 이제 꺾꽂이 가지 준비가 끝났으니 이 방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꺾꽂이 가지들이 물 위에 떠있게 해줄 지지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커터칼을 이용해 약 10cm, 즉 4인치 정도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냅니다. 정확한 치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물에 뜰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꺾꽂이 가지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자르고 나면 정중앙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자, 이제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세요. 꺾꽂이 가지를 잡고 방금 낸 구멍에 조심스럽게 끼워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티로폼이 작은 튜브 역할을 해서 꺾꽂이 가지를 수직으로 세워주고 아랫부분이 계속 물에 닿아있게 해줍니다. 그대로 대야에 넣고 나머지 2개의 꺾꽂이 가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3개가 모두 떠있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기술의 또 다른 작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체 과정에서 사용할 간단한 천연 살균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과정 동안 꺾꽂이 가지를 보호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정말 간단한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용기를 준비하고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피가 물에 최대한 잘 섞이도록 몇 초간 아주 잘 저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혼합물을 바로 분무기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계피 입자가 분무기 노즐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작은 면 조각이나 얇은 천을 가져와서 필터로 사용할 겁니다. 천을 통해 혼합물 전체를 조금씩 분무기에 직접 걸러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계피 입자들은 걸러지고 우리는 걸러진 액체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되었으면 분무기를 닫고 모든 삽목가지에 가볍게 분사한 뒤 따로 보관해 둡니다. 유지 관리할 때 다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간단한 대야를 삽목가지들을 위한 작은 온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검은색 비닐봉지로 대야를 덮고 주변을 잘 고정해서 내부의 높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빛이 잘 드는 곳에 두되 아주 중요한 점은 절대 직사광선 아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4, 5일에 한 번씩 열어서 삽목가지에 가볍게 분무해주고 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날씨가 더운 기후라면 3일 정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서늘한 기후라면 일주일까지 늘려도 됩니다. 물을 갈아줄 때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물을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번식기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과실나무가 정말로 뿌리를 내렸는지 확인하며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약 8주가 지났으니 정말로 성공했는지 확인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번식기를 열어볼까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삽목가지들이 얼마나 많은 뿌리를 내렸는지 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과실나무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흙에 옮겨 심는 것뿐입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지대를 제거하고 범용상토를 사용해 각 삽목가지를 작은 화분에 심어줍니다. 특별한 건 필요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아주 중요한 점은 아직 직사광선에 바로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 10일 동안 화분을 빛이 잘 들거나 반그늘 진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이전의 번식기 프로파게이터와 거의 같은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열일이 지나면 원하는 곳 어디든 옮겨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남은 부분을 활용하거나 원하는 과실나무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 이 방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과실나무나 식물로 시도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